고추장 발효 제8회차 영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전통 고추장의 특별한 효능에 관한 김용현 교수의 설명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전통 고추장이 인체의 장내 환경 개선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장내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미생물의 활성화, 있는 미생물들이 얼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느냐, 또는 미생물들이 얼만큼 다양하느냐. 우리가 장내가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소화력이 좋다 이런 것들은 미생물의 활성화를 얘기를 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장내에 미생물의 다양성 이런 것들은 바이옴이라는 말로 대처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고추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효될 때 보면 장기간 거쳐서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소금을 이용한 미네랄 풍부한 발효 상태로 장내에 들어오게 되면 영양분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미생물은 굉장히 활성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장에서 들어오는 미생물들도 장내의 바이옴을 충족시키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고추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추장 자체가 이미 발효를 하고 들어와서 얘들이 장내에 들어옴으로써 장의 활성화와 바이옴, 미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통 고추장이 인체의 외부에서 발효를 마친 상태에서 인체로 들어오면 장내에서 발효를 한 번 더 할까요? 당연하죠. 물질은 최종적으로 유전자까지 분해되는 단계까지는 계속 물질은 나누어지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한다는 뜻에서 작게 만든다는 최종 단위는 양자역학적 부분은 아니어도 최소한 유전적으로 작게 이루어지는 단계이고요. 우리가 2차 발효까지 된 고추장이 들어와도 안에서 한 번 더 발효해서 정말 작은 물질로 만드는 과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최근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청년들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성인들의 정신질환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 전통 고추장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좀 설명해 주세요. 당연히 미칩니다. 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장에는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공간인데, 이 미주신경은 생명이 최초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음식들을 안으로 들여놓으면서부터 얘들을 어떻게 소화해낼 거냐, 미생물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인체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했던 신경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신적 질환이라던가 치매라던가 이런 것들은 신경계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미주신경은 단순하게 장내에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인체의 연수에서 출발해서 식도를 거치면서 폐, 심장, 그 다음에 췌장이라던가 간, 그 다음에 소장, 대장까지 다 연결돼서 그곳에서의 기능을 조절하고 그 상태를 인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들어가서 교감신경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내 환경이 올바르게 되어 있고 미주신경이 원활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우울증이나 ADHD 같은 이런 정신적 질환뿐만 아니라 신경이 손상돼서 일어나는 루게릭이라던가 알츠하이머 같은 것에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발표된 이론 중에는 장내축 이론이 있는데 교수님의 미주신경 설명을 듣고 보니 장내축 이론을 지금보다 더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장, 뇌, 그 다음에 미생물축입니다.
위주신경이 단순하게 장에 들어온 음식이라든가 영양 상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을 인식하고 이 미생물들이 만드는 대사물질까지를 인식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미생물이 관여를 해서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나 또는 가바라는 물질을 만든다면 이 물질을 미주신경이 인식을 하고 그 이후에 뇌로 그 정보를 전달하고 그것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온다. 이것이 장뇌 미생물축 이론입니다. 이 이론들은 앞으로 계속 발전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들어오면 미주신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미생물이 있을 때 우울증을 치료하는지, 요러고 이것까지 명확하게 이제 규명이 되는 그런 이론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내 미생물은 대장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장 이외의 인체 각 기관에도 미생물이 있을까요?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 미생물과 공유하고 있는 유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종의 미생물과 인간의 유전자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 공유된 유전자가 를 가진 미생물이 인체에 들어오면 인체가 얘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또는 반응이 좀 적어요. 우리가 어려서 다 걸리는 것이 수두바이러스인데 이 수두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얘들이 인체의 신경계로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요걸 이제 내생균이라고 하는데 이 내생균이 살다가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인체가 약해지면 얘들이 이곳을 떠나서 다른 사람 몸으로 이전해야지 하고 활동을 시작해요. 이때 신경을 따라서 아파옵니다. 이걸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신경계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에도 미생물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많이 걸리고 있는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호흡기 계열로만 내생되는 게 한정돼 있다가 이제는 그 신경계로 전달되거나 면역계로 전달되는 양상을 보여서 향후에 어떤 2차적인 그런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건데 어쨌든 사람이라고 하는 몸은 단순하게 장내에만 미생물이 있는 게 아니고 인체 조직에도 유전적으로 같이 인식된 그런 미생물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 인체의 면역력이 무너지면 온갖 질병에 걸릴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전통 고추장을 먹으면 면역력이 증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면역력 메커니즘도 좀 설명해 주세요.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인체 유전자의 90% 이상을 면역력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 환경에 맞게끔 인체가 발현을 하는 거죠. 후성유전학적으로는 발현을 하는데 이게 발현을 하려고 하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유전자가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 대처하는 물질이 필요한데 이 물질은 뭐냐면 아주 잘게 분해되고 잘 발효가 된 물질이 인체에 충분히 세포 주변에 머물거나 세포 안에 있다면 면역력은 증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물질이 없다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고추장처럼 2차 발효가 된 물질들이 인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인체의 그 물질들이 충분히 쌓이게 되고 얘들이 면역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은 보강되고 강해지는 겁니다.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개략적으로라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해하기 쉽게 중요 개념만이라도 설명해 주세요. 개념상으로는 나와 내게 아닌 것을 구분하는 부분, 요게 한 축이 되고요. 또는 환경 변화라던가 외부에서 침입자 같은 것들이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냐는 등 사실은 면역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거의 무한정으로 개념이 넓어요. 마치 자연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개념처럼 넓은 개념인데 제가 앞에 얘기했던 나와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구분 정도를
가정을 한다면 첫 번째로 뭐 내 것인지 내 게 아닌 것인지 구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체를 발현하고 이게 내 게 아니라면 제거하는 일, 이런 것들이 기본 면역 시스템인데, 얘는 단순하게 바이러스라던가 이런 것만 얘기를 한 거고, 사실은 식품도 또는 임신을 했을 때도 면역 시스템은 발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내 유전자, 내 세포가 안 맞으면 얘들을 분해해서 내거나 이러면서 알레르기가 일어나거나 아토피가 일어나는 면역 질환들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임신을 했을 때 입덧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도 내가 인체 내에 어떤 다른 물질을 둬도 안 되는데 태아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나오면 이거는 다른 물질이에요. 그러면 얘들을 내보내는 것과 그 태아에서 동일하다는 유전적으로 인식을 갖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면역 시스템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인체는 기관별 전신 면역 체계가 갖추어져야 인체의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같은데 이런 개념이 맞을까요? 손발이 찬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체로 들어오는 면역 물질을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으로 골고루 공급이 되면 각 세포는 원래 하나였던 세포가 몇십 조로 늘어나도 결국은 한 세포인데 일로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됐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이 온도가 안 올라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을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충분한 물질 또는 얘들을 면역력이 풍부하게 발효시켜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체의 혈액순환이라던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도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김 교수님 설명을 듣고 보니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을 갖추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전통 고추장은 2차에 걸쳐서 발효한 식품인데 김 교수님은 3차 발효 고추장을 연구 개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개발한 3차 발효 고추장은 기존의 2차 발효 고추장보다 기능성 측면에서 더 우수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보다도 발효를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물질은 다양해지고 기능성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번 발효한 청국장이나 치즈나 이런 것보다는 2번 발효한 김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숙성된 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효능이 올라가고요. 그런 개념으로 2차 발효된 고추장을 한 번 더 발효해서 기능을 올린다면 월등히 물질의 다양성, 물질의 총량, 그 다음에 미생물의 대사 물질들이 풍부해지고 이것은 인체한테 기능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고추장 발효 유튜브 시리즈 총 9회 중 이번 영상이 8회차인데 3차 발효 고추장이 중간에 조금씩 소개되기는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시리즈 마지막 영상인 제9회차에서 3차 발효 고추장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차 발효 고추장을 만드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전통 고추장의 특별한 기능성에 관한 영상 시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